마이크로바이옴 시작해 보겠는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 또 병이 생기고 그 병이 지금은 만성질환으로 가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우리 생을 다 마감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죠? 근데 고객들이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만성질병에 걸리기 전에, 고혈압에 걸리기 전에, 당뇨에 걸리기 전에 내가 조금 더 운동 열심히 하고, 그리고 조금 다 잘 챙겨 먹고, 그렇게 하면 내가 건강한 삶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사는 거 아니고요.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00세, 120세 살잖아요. 150세, 200세까지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200세 살면서 150세 살면서 50년은 누워 있다면 그거는 진짜 의미 있는 삶이 아니겠죠.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정말 많은 건강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건강에 대한 만병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전자 분석을 했거든요. 게놈 프로젝트라고 얘기해요. 인체의 유전 정보를 해독해서 유전자 지도를 만들고 거기서 요 유전자가 잘못되면 유방암이 걸리고 요 유전자가 잘못되면 치매에 걸리구나. 이런 것들을 다 해독해내길 원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13년간 227억 달러를 사용을 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썼죠. 13년간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결론은 이겁니다. 인간 개놈 프로젝트는 유전자의 한계를 확인한 것뿐이다. 생명 현상은 유전자뿐만 아니라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식까지 연구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유전자는 나랑 차성문기드님이랑 너무 다르게 생겼지만 결론은 유전자가 거의 같아요. 몇 프로 같으냐면 99% 아니고요. 99.9%가 같아요. 이렇게 다르게 생겼는데, 이렇게 남자고 여자고 다르게 생겼지만 우리는 99.9%가 같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다르게 만드는 이유는 그러면 환경인가? 이 엑스포점이 환경이란 뜻입니다. 예. 자, 그래서 아, 나쁜 어, 나쁜 환경에 살면 좀 안 건강하고 좋은 건강에 살면 건강하지.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암에 걸리면 우리 전부 다 시골에 갑니다. 시골에 들어가서 좋은 물 먹고 좋은 공기 쐬고 그다음에 자연 채소 먹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암에 연구했습니다. 스탠포드에 100억을 투자를 해서 연구를 했거든요. 좋은 물인가? 깨끗한 환경인가? 화학물질인가? 연구를 했더니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니냐면 쌍둥이란 말이에요.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에요. 그럼 유전자가 똑같잖아요. 그런데 얘 둘이 같은 거 먹고 같은 데서 자고 같게 생활한다는 거죠. 그럼 환경도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말랐고 이 사람은 초고도 비만이에요. 환경이 다르면 뭔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얘 둘은 유전자도 똑같고 환경도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아시잖아요. 이 초고도 비만인 이 사람의 어떤 대변을 이 묵은지에 이식을 했더니 이 쥐가 뚱뚱해지고, 이 마른 사람의 대변을 이 그 묵은지에 이식했더니, 얘는 날씬하고. 그래서 요 지에 했더니 얘는 또 뚱뚱해지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초비만이고 마른 것의 원인은 결론은 대변에 있네. 그래서 우리가 시작된 연구가 마이크로바이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전에는 유전자와 환경 어디쯤에 접합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와 관련된 질병이 90% 이상이 된다고 생각해요. 유전자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이 10%,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된 질병이 90%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에서 1, 2kg 생명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200에서 2000가지가 되고 30조 개가 있어요. 너무너무 많죠. 그죠? 그리고 이게 지금 뇌건강, 우울증, 파킨슨, 자폐증과도 연관이 있고 폐쇄성 폐질환 우리 다 배웠잖아요. 간, 피부에 있는 아토피,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콩팥 질환, 위장에 있는 암까지도 이것과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다 밝혀냈어요. 어, 특히 지금 너무 많잖아요.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자폐 너무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 뇌 관련 치료제는 지금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없어요. 뇌 관련 치료제는 없죠. 증상만 완화시키는 약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뇌 관련 치료제를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 이게 유일한 치료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3천년 전이에요. 3천년 전. 그럼 기원전이죠. 기원전에 이 히포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질병은 잔에서 시작되는구나. 이 3천년 전에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죠? 예, 여러분 다 인식하고 계시죠? 자, 연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게 1950년부터 2000년대까지의 병, 면역 및 신경발달장애 유병률이에요. 자, 그래서 류마티스염, A형 간염, 결핵, 홍역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가 거의 정복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반해서 다발성 경화증, 크론병, 제1 당뇨, 천식, 자폐 이런 것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거와 이거의 그래프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정복하는 데 쓰였던 약물이 뭐였을까요? 항생제잖아요. 그러면 항생제 때문에 우리는 이 질병을 정복했어. 그러면 항생제 때문에 혹시 이 질병이 생겼나? 라고 생각하고 바치 교수님께서 연구를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소아과 의사들, 당신들이 아이들 처방했잖아. 그 처방전 5만 건을 분석을 했어요. 했더니 그 처방전 중에서 광범위 항생제를 처방한 비율이 70% 이상인 거예요. 그 아이들이 추렸어요. 그래서 추정 연구를 했어요. 이 아이들이 5년 뒤에 어떻게 되는지를 추정 연구를 했더니 비만도 유의적으로 증가했고요. 대사질환, 아토피, 천식 이런 것들이 걸릴 확률이 월등히 높았다는 거죠.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 이 항생제에 의해서 붕괴된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아픈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마이크로바이옴이 무시할 수 없는 존재, 이 미생물이 무시할 수 없는 존재고, 마이크로바이옴을 그러면 우리가 관리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관리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30조 개가 있고, 2,000종이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른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전부 다 다른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0에서 시작하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꾸는 건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안 되겠다. 마이크로바이옴이 중요한 거 알겠고, 마이크로바이옴을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이 방법은 대변을 캡슐에 넣어서 이식시켜주는 방법밖에 없어. 그것밖에 없어라고 생각한 게 언제부터였냐면 2010년도부터요. 지금도 과학자들은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이 붕괴되면 옛날에 없었던 자폐 같은 신경증 질환인죠.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생길까를 지효집 대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마이크로바이옴 붕괴가 면역의 문제를 아주 크게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아이들은 무균 상태입니다. 음, 아이들은 무균 상태입니다. 이 태아 있죠? 태아는 무균 상태예요. 모체한테서 영양 다 받고 있고 이렇게 있다가 이 무균 상태에서 출생할 때 처음으로 우리 미생물과 접하게 되잖아요. 그때 처음 들어온 이 미생물이 선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출생했느냐, 모체가 얼마나 영양을, 그다음에 이 태아기 유아기 때 얼마나 영양을 잘 공급받았느냐, 환경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자라날지가 결정돼 버린다는 거죠. 이 결정적 시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첫 미생물을 어떤 것들을 우리가 선점시키느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처음 마주하는 환경에서 다양한 환경에서 면역 체계가 영향을 받게 되고 아이가 접하는 미생물은 아이 면역 체계에 오랫동안 영향을 주고 아이가 커서 걸릴 수 있는 질병의 위험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그래서 저는 소비자랑 상담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어릴 때 건강하셨냐고, 어릴 때 잘 먹었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릴 때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커서도 건강하지 않다는 걸 저는 조금 감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기회의 창이 열려 있어요. 마이크로바이옴이 바꿀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좋은 마이크로바이옴이, 그리고 면역의 정보가 진짜 좋게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려 있어요. 몇 세까지? 16세까지 열려 있어요. 1차적인 시기는 5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5세의 결정적 시기가 지나고 16세까지는 우리 면역세포가 계속 열어놓고 있어요. 자, 우리 면역세포는 어디서 태어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허벅지에서 매일매일 태어납니다. 매일매일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태어났어. 그래서 이 태어난 면역세포를 장으로 보냅니다. 장으로 보내서 교육을 시키죠. 누가? 이 마이크로바이옴들이. 자, 이거는 공격하지 마. 이거는 주인이 맨날 먹는 거야. 이거는 공격해야 돼. 이것들의 정보를 계속 주고 면역세포를 계속 단련시키죠. 면역세포, 백혈구가 사는 건 3일에서 30일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매일매일 새로운 면역세포가 태어난단 말이야. 그것들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 교육이 좀 잘못됐어. 그죠? 그렇게 되면 과민하게 반응이 되고, 면역세포의 본성은 본래 공격성이잖아요. 죽이는 게 얘들 본성이에요. 그래서 모르겠으면 죽이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잘 못되면 아무나 죽이는 거예요. 아무거나. 그래서 우리 장세포도 파괴하고 안 죽여도 되는 것에 죽이고 땅콩 먹었는데도 막 알레르기 반응이 있고 이거 진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이잖아요. 자, 그 기회 동안 16살까지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교육을 잘 시키면 이때 미생물의 다양성이 진짜 좋아지고 그 다양성에 의해서 들어온 정보도 너무 많아지고 이 정보들이 건강한 면역으로 각인되고 그래서 성인이 돼서 건강하다. 예. 그런데 만약에 이 시기에, 이 16세까지 이 시기에 아이들이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붕괴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항생제를 많이 먹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리고 요새 너무 이제 깨끗하게 키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보가 많이 안 들어왔어. 기회를 놓쳐버렸어. 그러면 병적인 면역으로 각인이 되고 질병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질병이 여러분 30대, 40대부터 나타나는 질병이 아니에요. 16세 때 다치죠. 그러면 20대 초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당뇨로 나타날 수도 있고, 크론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자가면역 질환, 우울로 나타날 수 있어요.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나타나요. 그럼 요것에 대한 여러분 치료제 있습니까? 일형 당뇨 치료제 없습니다. 크론에 대해서도 치료제 없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 우리 아이가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똥을 먹여서 치료가 된다면 똥 먹여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30대, 40대 똥 먹이지 마시고 지금 16세까지 열려있는 이 창 때 진짜 관리를 하셔야 되고 만약 우리 아이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 그러면 확인하셔야 돼요. 예. 성인하고 아이들은 마이크로바이옴의 구조, 상태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비피더스와 락토바실러스가 한 80대 20 정도. 요 정도의 균형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우리 이뮤니티 플러스 제품 있죠. 그거는 100% 비피도 박테리움이에요. 왜냐하면 아이와 성인은 다른 마이크로바이옴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검사를 해서 대변 우리 마이랩을 검사를 해서 우리 아이 이 부계된 거를 그때 발라주는 거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의 아이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 없습니다. 그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도 없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근 3년을 했다, 그죠? 3년을 함으로 해서 이 아이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회사가 우리 아메이고, 이것을 다시 좋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우리 마이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거 조금 이제 뷰티리산 얘기를 조금 해야 돼서 요거 제가 조금 갖고 왔어요. 제가 전직 과학 선생님. 예, 그래서 생물도 가르쳤거든요. 이게 이렇게 암에 사업하는데 유용하더라고요. 여러분 소화하시죠? 소화. 작게 만든다는 겁니다. 입에서 위를 지나서 소장을 지나서 대장을 지나서 항문으로 나오는 이 과정이 소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탄수화물도 먹고
단백질도 먹고 지방을 먹고 있어요. 이것들이 위를 지나서 소장을 지나면서 계속 작게 작게 만들죠. 그죠? 작게 작게 만듭니다. 작게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큰 것들을 이렇게 작게 만들어야지만 이 필터를 통과할 수 있잖아요. 자, 이 필터가 누굽니까? 소장입니다, 소장. 어, 소장에서 이렇게 분해된 것들을 혈액 내로 유입하는 과정. 이게 소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화된 영양소가 어디로 제일 먼저 가냐면 장이랑 장에서 들어가는 혈관은 간 문맥입니다. 간으로 가는 혈관이거든요. 간 문맥을 지나서 간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소화된 영양소가 제일 처음 도달하는 장기가 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필요한 것들은 여기로 이동시키고 나머지들은 대장에 가서 물만 흡수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찌꺼기들은 항문으로 배출한다. 요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소화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예. 이런 줄 알았어요. 이런 줄 알고 요게 이제 장점막이에요. 장점막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딱딱딱 붙어 있는 거. 요게 건강한 장이고 요렇게 조금 떨어져 있죠. 요게 건강하지 못한 장이에요. 아, 그래서 요 장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요걸 장누수라고 하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여기 소화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도 장에 그대로 들어가게 돼서 우리한테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이것 때문에 작은 면역 질환이 걸린다. 요까지 우리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건강한 장은 요렇게 딱 붙어 있고 건강하지 못한 장은 요렇게 느슨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우세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세포는 열렸다 닫혔다 하는 구조예요. 열렸다 닫혔다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양소로 혈액 내로 유입을 잘 하기 위해서 열렸다 닫혔다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주인이 음식을 먹은 양이 적다라고 느끼면 장이 계속 열려 있대요. 왜냐하면 작게 먹었으니까.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혈액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장이 열려 있는 상황. 내가 원하는 만큼 들어올 때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얼마나 먹어야지 장이 닫힐까? 장이 열려 있는 거는 안전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셔요. 어, 그러면 뭐를 먹어야, 얼마나 먹어야지 이렇게 장이 닫힐까? 예, 장을 열리고 닫히게 하는 K 물질 있죠. 요 물질. 요게 뷰티르산입니다. 뷰티리산이 소장의 끝부분 이게 회장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마이크로바이옴 쫙 있어요. 자, 여기에서 여기에 음식물이 도착해.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이 그 음식물을 분해하기 시작하거든요. 분해하면서 만들어내는 물질이 우리 포스트바이오틱스, 한국말로 하면 대사체잖아요. 대사체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 대사체 중에서도 뷰티리산이 엄청 중요한 물질이에요. 그렇다고 대사체가 바로 뷰트리산이 되는 건 아니고 여러 단계를 건너서 뷰트리산 만들어지고 여러 미생물들이 이 뷰트리산을 생산하게 되거든요. 이 뷰트리산이 부족하면 장이 열려요. 내가 진짜 많은 음식을 먹었다 하더라도 뷰트리산이 부족하면 장이 열려요. 뷰트리산이 내가 조금 먹더라도 뷰트리산을 풍부하게 만들면 장이 닫죠. 자, 그래서 생기는 것이 장누수라는 거죠. 그래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붕괴가 되면 뷰트리산을 생산할 도구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뷰트리산이 부족해져요. 부족해져 버리면 장이 누수가 생기고 장 누수를 통해서 그 똥물이 엄청나게 많은 안 좋은 노폐물까지도 혈액에 유입이 되고 이 혈액에 유입된 게 돼서 제일 처음으로 가는 데가 어디? 간이란 말이에요. 간에서 염증이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그래서 뷰트리사를 잘 만들기 위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한 건 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그런 마이크로바이옴 바로 붕괴시키는 방법이 있어. 바로 붕괴시키는 방법이 물론 회복되겠죠. 그래서 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학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생물 학대하는 방법이 있어요. 밤에 술을 세 병씩 먹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술 세 병은 술은 뭡니까? 알코올은 소독제잖아요. 마이크로바이옴이 엄청 무서워요. 엄청 싫어요. 자, 그래서 이 미생물들이 술을 조금 드시면은 이 장까지 안 오겠지. 근데 장까지 올 정도로 흠뻑 드시면 미생물은 이 술이 들어오는 순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숨어야 돼요. 왜냐하면 생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술 먹고 설사하시는 거 있죠? 이거 마이크로바이옴 시체들 다 내렸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퓨트리산 안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장이 열렸어. 장이 열렸어요. 그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배고프시죠? 어, 그래서 엄청 해장하고 싶잖아. 그럼 엄청 또 음식을 먹어. 먹었는데도 왠지 배부르지 않아. 이게 포만감 중추가 떨어져서. 어, 그리고 간에 염증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장 누수 생겼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지방 축적하고 염증 생기거든요. 우리 몸은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장을 열었잖아요. 부족합니다. 뭐든 부족하다고 여러 생각하기 때문에 저장하는 모드가 켜진 거예요. 그래서 간과 근육에서 쓰지 않고 지방으로 축적을 하게 되고 이렇게 지방이 많아지면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 민감해져. 민감성, 예, 인슐린 민감성이 더 커져서 당 스파이크까지 일어난단 말이에요. 요게 술 먹으면 일어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염증이 생기니까 머리도 아프시고 열도 좀 나잖아요. 그리고 염증 생긴 증상이죠. 이게 미생물을 학대해서 생기는 증상들이에요. 자, 이 미생물 학대한 게 술뿐만 아니라 여러분 콜라도 그렇답니다. 예. 그리고 항생제, 방부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이 미생물을 학대해서 생기는 증상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이 이렇게 계속 생기면 우리는 심혈관 질환에 걸릴 수밖에 없고 지방간에 강한 간 질환에 걸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혈관이 손상되는 동맥경화, 그다음에 당뇨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 지금 8월 달부터 업그레이드 되어 그죠 리포트가 거기에서 뷰티리산이 나오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서 뷰티리산 진짜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셨죠? 이 뷰티리산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자, 단세지방산. 대사체 중에 여러 가지 대사체가 있거든요. 그 대사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단세지방산이고, 단세지방산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뷰티르산이에요. 왜 뷰트리산이 중요하냐면 이 뷰트리산은 단순한 경로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중간 물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간까지 가려면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대사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뷰트리산을 잘 만든다는 것은 미생물이 그만큼 다양하다. 미생물이 그만큼 대사를 잘 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뷰티리산이고요. 뷰티리산은 단순한 대사상물 아니에요. 장내 에너지의 핵심 연료거든요. 다른 말로 뭐냐면 장세포도 그들이 움직여야 되는 연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연료로 뷰티르산을 쓴다는 거지. 그래서 뷰티르산이 잘 공급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장세포가 건강할 수 있고 장세포 재생 기능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지표예요. 자, 그리고 비트리사는 장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을 조절하는 중개 물질로도 주목받고 있거든요. 뷰트리산이 높으면 당이 들어오면 이거를 근육과 간으로 가져가고 지방으로 가져가지 않아요. 풍부하니까 쓴다는 거죠. 쓰는 모드로 가거든요. 자, 간에서 근육에서 잘 쓰고 있고 지방을 줄이니까 염증권을 죽일 수 있고 그다음에 면역세포 또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이 뷰티리산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에 의해서 뷰티리사 만들어지고 있죠. 그죠? 자, 그래, 요게 세포입니다. 장세포죠. 장세포고, 이 뷰티리사는 아까 장세포 에너지원이잖아요. 예, 뷰티리산이 들어가서 요 미토콘드리아 있죠.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에너지를 만들어요. 자, 이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 장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거든요. 자,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곳은 뷰티리산이 많이 필요할 거고, 그럼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장기가 뭡니까? 간이고 근육이고 심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비트리사는 간, 근육, 심장 건강에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구글로 돌렸습니다. 구글로 돌려가지고 이거 어, 뭐죠? 한글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비트리사는 비만에도 효과적이고 여러분 다 한번 읽어보세요. 항염증 효과, 항종양 효과, 전신 건강, 면역 조절, 대사에도 도움이 되고 신경보호 기능. 지금 진짜 뇌 문제, 신경질환 되게 많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알츠하이머, 그다음 파킨슨, 자폐, 올해도 이 뷰트리산이 진짜 많은 역할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뷰트리산이 잘 만들어낸다. 그러면 미생물이 다양하다. 그리고 장벽이 튼튼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아,
그래서 앞에 내용을 이제 요약하는 거예요. 뷰티리산이 부족하면 장세포 간의 연결이 약해져서 장내투 과정이 증가한다. 장누수가 생긴다. 이로 인해서 독소와 항원이 혈류로 유입되면서 면역계가 과도하게 반응을 하게 되죠. 따라서 뷰티리산 수치를 확인하는 것은 장내 환경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마이랩에서 이 지표를 넣었어요. 그렇죠? 자, 충분한 뷰티리산을 생산하고 있으면 정상 장벽인 거죠. 자, 그래서 잘 유지하고 있고 병원과 독소의 침투도 차단하고 장내 항상성 유지 및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되고 만약 뷰티리산이 결핍됐다. 장벽이 손상된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 손상돼서 열려 있고요. 장벽 투과도도 증가해서 균 독소 유입이 많아지고 면역세포도 과활성돼. 그래서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장내 독소가 혈류로 유입되어 전신염증 및 질환 위험성도 증가하기 때문에 뷰티리산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뷰티리산을 얼만큼 잘 만들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 도구 맞고 그죠? 자, 그래서 사람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것들을 먹으면 이것들을 우리 인간이 소화를 해서 바로 간으로 보내서 이런 뇌, 심장, 근육, 어떤 콩팥 이런 장기들에 전부 다 영양소를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먹었어요. 탄수화물을 예를 들면 탄수화물이 그 식품에서 가지고 있는 탄수화물 구조가 수백만 가지랍니다. 그럼 이 수백만 가지를 인간이 다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습니다. 이 수백만 가지의 재료를 우리는 먹고 있지만 우리 인간이 분해할 수 있는 탄수화물의 종류는 17가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이 미생물 한 마리가 수백 가지를 분해해낸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 제가 왜 소화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냐면 소화는 인간이 할 수 있는 100%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5에서 10, 30%. 나머지 70에서 85%까지는 미생물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 30조나 되는 이 미생물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좋은 물질, 포스트바이오틱스, 이것들이 혈액으로 유입되잖아요. 미생물이 유입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이 혈액으로 유입되고 이 포스트바이오틱스 가서 각 장기에서 좋은 역할을 해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돼요. 그전에는 인간이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인간이 다 할 수 없어. 그러면 그전에는 인간은 음식점 사장이에요, 제가. 제가 사장이라서 제가 장보고 제가 음식하고 제가 서빙하고 다 해야 되는 내가 다 하는 사장이었다면 지금은 대기업 CEO라고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30조의 직원을 거느린 우리는 대기업 CEO예요. 어, 그렇게 생각하면 이 30조의 직원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이게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을 하더라고요. 너무 괜찮죠. 자, 그래서 이 30조의 좋은 직원, 능력 있는 직원. 그죠? 균형 있게 다양성 잘 가지고 있으면 대사체 잘 생성할 거고, 그리고 이 대사체가 생성된 거, 대변에 가서 물만 흡수하는 게 아니고, 대변도 이 물에 엄청나게 많은 대사체들이 녹아있대요. 그래서 물에 녹아있는 대사체를 대장에서 흡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시험입니다, 시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 지방, 프로테인, 탄수화물, 단백질 여러 가지를 먹어요. 여러 가지를 먹는데, 근데 이걸 먹었더니 우리는 진짜 반응 잘하죠. 그런데 처음에 옛날에 더블엑스를 먹였더니 처음에 저는 단백질 소화가 잘 안 돼요. 예, 암만 좋은 거를 먹여도 이 제품에 대해서 반응하는 군이 있고 반응하지 않는 군이 있다. 효과를. 제 같은 경우 옛날에는 단백질 먹으면 대 소화가 안 되고 되게 답답했거든요. 이건 단백질에 대한 비반응군인 거죠. 어, 옛날에는 더블엑스를 이렇게 전달을 하면 더블엑스 먹었더니 답답해요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더블엑스에 대한 비반응군이죠. 그러면 왜 똑같은 식품에 대해서 누구는 반응하고 누구는 비반응하는 효과가 좋고 효과가 떨어질까? 그 차이가 지금은 뭐라는 거? 유전자 차이, 체질의 차이 아니고요. 개인 간의 마이크로바이옴 차이라는 거죠.
자, 이 마이크로바이옴 차이 때문에 반응군과 비반응군이 생긴다면, 그러면 이 반응군의 이 좋은, 잘하는, 요 있는, 우리 미생물을 찾았어요. 찾아서 요 반응군한테, 비반응군한테 이식해주면 되겠죠? 예, 됩니다. 됩니다. 그거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지 그 미생물이 데이터에 의해서 저 미생물은 소화를 잘 해내는 미생물이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빼서 이렇게 비반응군한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옛날에는 나는 몸이 안 좋으면 인삼. 근데 나는 인삼빨이 잘 받아. 인삼빨이 잘 안 받아. 이거는 인삼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인삼을 통해서 진짜 면역 증가 물질 만들고 싶어요. 하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이 안 해주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인삼을 먹었는데 혈액내로는 안 들어가고 그냥 똥으로 다 나오는 거죠. 석류도 마찬가지예요. 석류에는 유로리틴 A라는 엄청 치매 예방에 좋은 물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이크로바이옴이 분해시켜줘야 혈액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에콜도 마찬가지잖아요. 에콜 진짜 항암 물질에 갱년기 물질에 너무 좋은 물질이거든요. 골다공증에 너무 좋은 물질인데 이 물질도 마이크로바이옴 없이는 우리가 생성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걸 먹는 거. 좋은 걸 먹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좋은 걸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좋은 게 우리 혈액 내로 들어가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분해하고 흡수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좋은 것보다 지금은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자, 이분이 1900년도 사람이더라고요. 메치니코프예요. 메치니코프에서 유산균을 섭취해야 돼. 유산균을 섭취하게 되면 150살까지 살 수 있다고 이분이 논문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유산균을 먹어야 된다는 것쯤은 알아요. 유산균이 우리 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쯤은 아는데 이분이 말했던 유산균은 이 많은 균들 중에서 우리가 200종에 30조 유산균이 그 균이 미생물이 우리 장에 살잖아요. 요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요거에 일부예요. 일부예요. 자, 그래서 장내는 이런 미생물의 조화가 중요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높더라는 거죠. 그래서 유산균 먹으면 좋아. 나 그냥 다른 유산균은 똑같아. 이거 1900년대 생각. 지금은 바뀌었어. 유산균이 아니고 마이크로바이옴. 우리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우리한테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13년간 연구했어요. 13년간, 13년간 연구한 게 아니라 10년 연구했네요. 그래서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 10년을 연구해서 나온 결론이에요. 그러면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이 뭐야?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높은 거야. 높은 거야. 그럼 어떻게 높일 거야? 어떻게 높일 거야? 여러분, 어떻게 높이겠어요? 높이는 방법 아직 못 찾았죠. 근데 그 높이는 방법을 알고 있는 회사가 HM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가 HM이랑 손을 잡고 지금 20년 독점을 했거든요. 자, 우리 소비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제 재검을 해보자. 우리 이제 마이랩을 재검을 해보자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소비자가 뭐라고 얘기냐 하냐면 그렇게 좋은 거면 왜 병원에서 안 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좋은 거면 병원에서도 해야지. 예, 병원에서 합니다. 뭐 하냐면 미생물을 분석하는 거 병원에서 하고 있어요. 요것도 한 돈 10몇만, 20만 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 미생물을 분석하는 거는 하고 있어요. 요게 1세대예요. 근데 이 무생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대사체예요, 대사체. 이 대사체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고, 대사체를 만들어 주는 게 미생물이라는 거지. 그래서 미생물을 우리가 다양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대사체가 어떤 대사체를 만들어지고 있느냐가 2세대예요. 이거는 지금 어떤 기업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기술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대변 이식을 하고 있죠. 그런데 HEM은 3세대예요, 3세대. 3세대. 3세대, 3세대. 어, 3세대. 3세대란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3세대
HM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피마스잖아요. 자, 이 피마스, 이 기술 때문에 장내 미생물의 다양한 거 확인 가능해요. 1세대 기술. 이들이 만들어내는 포스트 바이오틱스 확인 가능 2세대.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확인하는 걸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 애들을 더 좋게 만드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잖아요. 자, 이래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이고 포스트 바이오틱스의 생산, 종류도 높이는 이 기술이 피마스 기술. 이게 3세대 기술이죠. 다양성을 높이는 기술이 3세대에 있는 피마스 기술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섭취를 합니다. 뭘 섭취합니까? 마이랩을 설치한다. 처방하고 이거를 마이랩을 통해서 마이랩 섭취를 통해서 다양성을 올리고 포스바이오틱스도 올릴 수 있다는 이 기술. 이 대단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아메이가 20년간 독점했다. 여러분 10년 지났어요. 그럼 10년 남았거든요. 우리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6가지의 제품을 먹으면 바뀝니다. 좋아집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피마스를 통해서 개인 맞춤형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개인 맞춤형. 당신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이렇게 하니 몇 번을 먹어서 다양성을 변화시켜라. 어,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로 가기 위해서 이 마이랩이 선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반응도가 개선됐단 말은 아까 다양성이 좋아지고 포스바이오틱스가 좋아졌어요. 이 제품을 섭취함으로 해서. 그죠? 좋아졌어요. 자, 그러면 이 우리가 어떤 파이토바이옴 이게 뭡니까? 우리 제품이죠, 제품. 우리 제품. 이 제품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반응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근데 더블엑스를 가지고 131명을 가지고 임상 실험을 했거든요. 했더니 더블엑스에 우리 진짜 많은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데 그 영양소를 다 활용하는 사람은 제가 2명밖에 없다라는 얘기. 거의 50%밖에 활용 못한다는 거지. 어, 좋은 제품을 만들었어요, 아메가. 아메가 만들었는데 이것들이 진짜 효과 좋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에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지. 이게 헬스케어 시장의 가장 큰 난점이에요. 좋게 만들었는데 누구는 효과있고 누구는 효과 없고. 그죠? 그래서 이 좋은 제품을 효과 있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아까 데이터베이스 사용을 했잖아요. 자, 이 반응자 중에서도 초반응자 있죠. 초반응자를 분석해서 소화에 관련된 분석을 했더니 이들만 가지고 있는 그 미생물이 있는 거예요. 이 미생물을 이 비반응자한테 이식을 했더니 이 비반응자가 반응자가 되고 이 반응자가 고반응자가 되더라는 거지. 이 처음으로 이 유전체를 이식할 수 있는 제품이 만들어졌죠. 그게 뭡니까? 엔자임 바이옴. 그래서 유전체 이식을 첫 번째는 마이크로바이옴 이식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를 우리가 해냈습니다. 엔자임 바이옴을 먹고 나서 진짜 소화 안 되는 싫은 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오늘 단백질을 먼저 마시고 엔자임 바이옴도 안 먹고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아메에서 진짜 좋은 제품 많이 만들어요. 그런데 이 마이크로바이옴 덕분에 이 아메이 제품이 비반응자가 없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 가장 큰 대변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건강보조식품회사가 가지고 가장 풀 수 없는 영역이었거든요. 어, 그죠? 대단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 제품을 잘 만드는 이유는 지오셉 대표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다른 회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회사잖아. 이 제품 먹었다가 저 제품 먹었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제품은 이 제품 먹는 사람 계속 먹어. 계속 애용 소비자들이 계속 우리 제품을 먹잖아요. 그래서 다른 회사는 관광지 맛집이야. 이 사람이 2번 안 올 수도 있으니 그냥 팔아. 이 관광지 맛집이라면 아메이는 40년간 광화문 앞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광화문 맛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진짜 김치맛 하나만 조금 변해도 주인 요새 마인드 좀 빠졌네.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이 거대한 애용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메는 진짜 좋은 제품을 정말 잘 만들 수밖에 없는 회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좋죠. 예, 관광지 밥집, 광화문 맛집. 자, 그래서 지금은 단순한 치료, 물론 치료가 필요할 때 치료하셔야 됩니다. 근데 삶을 지원합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는 거의 제약회사들이 주도를 했거든요. 예방의학 말고요. 질병 치료에 중점을 했어요. 그래서 환자 중심의 질병 치료가 핵심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은 건강하길 원해요. 건강한 삶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오를 헬스케어 바이오 쪽으로 지금 이동합니다. 개인 맞춤형이 필요하고 이 개인 맞춤형을 위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진짜 중요하고요. 이런 개인 맞춤이 되기 위해서는 결론은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우리 데이터 10만 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10만 건 정도가 됩니다. 이 10만 건 여러분 별로 여러분 다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10만 건을 여기는 10년 동안 3만 건 만들어냈어요. 근데 우리 몇 년입니까? 3년 동안 10만 건 만들어냈어요. 이게 우리 한국식품연구원에서 1년에 6천 건, 요 몇 년입니까? 7년 동안 7천 건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1년에 1,000건 데이터를 모집을 했어. 예, 아내에서 한 달에 6천 건을 저번 달에 모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속도가 다릅니다. 이 데이터가 지금 이 개인 맞춤형 할 수 있는 이 기본 베이스가 이 데이터고 이 데이터베이스의 모으는 속도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있어야지 예방의학 중심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MBC. 10년 전에 MBC 유튜브. 지금 유튜브 훨씬 더 2019년도에 18조 원을 했어요. 이마트와 쿠팡 중에서 여러분 어디 쓰십니까? 저도 쿠팡 씁니다. 예. 지금은 쿠팡 때문에 이마트와 신세계가 밀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쿠팡이 가지고 있는 게 2024년에 40조 원입니다. 이 유튜브가, 이 쿠팡이 왜 이렇게 잘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니까. 왜 많이 씁니까? 우리는 시간과 돈을 우리가 원하는 데 쓰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돈을 써야 될지, 어디에 시간을 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있거든요. 자, 그래서 유튜브 이거 있잖아요. 개인 맞춤형. 네가 보고 싶은 거, 네가 좋아하는 거 전부 다 알고리즘으로 분석해서 저한테 계속 떠줘요. 제가 뭐 하나 보면 그 다음날 계속 그것만 떠.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이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알고리즘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거 바로 집어서 해줄 수 있어. 예, 쿠팡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당신은 뭐를 잘 사는지, 뭐를 필요로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추천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장을 봤는데 떠요. 저번 주에 이거 사셨는데 또 필요하세요. 이렇게 뜨잖아요. 그죠? 이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쿠팡이 유튜브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우리의 어떤 미디어를, 얘는 우리의 어떤 소비 습관을 바꾸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핵폭탄급이 하나 더 있어요. 그 핵폭탄급이 뭐냐면 이 데이터베이스와 헬스케어가 만나면 완전히 핵폭탄급입니다. 관심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이오 헬스케어 시장에는 엄청난 돈 덩어리가 이렇게 뭉쳐져 있대. 웅덩이가 뭉쳐져 있고 그 웅덩이에서 이 수도꼭지를 여는 이 키가 뭐냐면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건강한데 당신이 3년 뒤에 당신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예측하면 3년 전에 우리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운동하시고 좋은 거 먹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헬스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들어오면 이 플랫폼은 핵폭탄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 그래서 3년 뒤 당신은 이럴 거야. 그래서 지금 당신은 이런 영양제가 필요하고 당신이 운동해야 되고 이렇게 한다면 이 완전 끝판왕이다. 바이오 헬스 시장의 끝판왕이라고 지오세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이 6개월에 한 번씩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마이크로바이옴도 6개월에 한 번씩 바뀌어요. 이 바뀌는데 우리가 특정한 질병이 걸리기 전에 이 1년에서 3년 전쯤 마이크로바이옴이 확 바뀌는 시기가 있다는 거지. 확 바뀌는 시기가 있고 이게 1년에서 3년 전이라는 거지.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지우세 대표는 마이크로바이옴의 리포터만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릴지, 이 사람이 소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다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한테는 공개는 못하지만. 자, 그래서 한 사람의 라이프를 조절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지금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엑스포존. 자, 유전자 변화시킬 수 없어요. 맞죠? 환경은 더 좋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마이크로바이옴 우리 지금 마이랩으로 지금 개선하고 있죠. 그리고 엑스포존, 그거 개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뭡니까? 웰리스랩. 웰리스랩. 예. 웰리스, 미래를 예측하고 당신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고 이 상황으로 가면 당신이 이렇게 될 거니 지금 관리합시다. 당신에게 필요한 영양제는 이겁니다. 이라고 추천해 주는 게 이 환경을 관리해 주는 게 웰리스 랩이라는 거죠. 예. 우리 제품 퍼스널리지 보세요. 이게 뭐냐면 개인 맞춤형 마켓에서 안에 있는 스타그룹이에요. 이쪽 그룹, 이쪽 그룹, 이쪽 그룹도 아니고요. 진짜 제품은 완전 스타 그룹이고 유산균으로 개인 맞춤형 시장에서 55%를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 헬스케어. 예, 4.0 시장. 4.0. 앞으로 옵니다. 미래를 예측하여 건강을 지킨다. 이게 헬스케어 4.0이거든요. 마이크로바이옴은 미래의 건강 예측 모델링으로 핵심은 데이터베이스.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마이크로바이옴으로 건강을 예측하고 건강에 대해서 다양성을 변화시키고 여기 현재 당신의 건강에서 해야 되는 일을 제안하는 게 웰스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음, 안에는 개인 맞춤형 바이오 헬스 플랫폼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지금. 그래서 엄청나게 데이터를 모으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 사람을 관리해주는 웰리스 랩이 10월 달에 나옵니다. 이 웰리스 랩을 잘 케어할 수 있도록 이 정보를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 인원이 10만 명, 100만 명 있어요. 한국에. 이게 누굽니까? 우리 ABO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테 우리가 가서 전부 다 이거를 전달하는 또 이 군사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오제 대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미래로 가는 마차, 미래로 가는 기차 다 만들어놨다. 미래를 볼 수 있는 거 다 만들어놨다. 지금 레일도 다 깔았다. 어, 그냥 기차에 탑승만 하시라. 그러면 이제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가는 시기만 남았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제가 그대로 적었어요. 예. 자, 그래서 웰리스가 지금 10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웰리스를 하려면, 웰리스에서 우리 제품을 효과를 보려면 그거보다 앞에서 해야 되는 일이 여러분,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으로 해서 다양성을, 균형을 딱 맞춰놓고 여기에 제품이 들어가면 효과 확 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훨씬 더 많은 마이크로바이옴을 전달해야 되는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시간이 조금 있는 관계로 마이랩 출시 3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리포터가 바뀝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또 들어봤는데 진짜 쉽고 명확하고 더 풍부해진 결과 리포터입니다. 아니, 이 리포터 여러분 잘 쓰고 계시나요? 이 리포트에 진짜 많은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보들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잘 보시고 소비자한테 이것만으로 1시간 풀어주세요. 그러면 뭔가 건강검진, 건강관리 받았던 그런 뿌듯한 느낌 가지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더 쉽게 했어요. 나의 장 상태를 한눈에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해놨고 관리를 명확하게 뷰트리산 분석을 신설했어요. 그죠? 정보를 더 풍부하게. 그래서 분석 결과 해석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정보도 강화시켰거든요. 자,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보시면 이제 이게 회색이 뭡니까? 전체 표본이잖아요. 전체 표본이고, 요 파란색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요 빨간색은 내 표본입니다. 네. 그전에는 전체 표본만 있었고, 빨간색인데 표본만 있었는데, 이 파란색이 하나 더 생겼어요. 뭐냐면 연령대별 표본입니다. 아이하고 어른이 다른 것처럼 30대, 40대, 50대 다르지 않을까요?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래서 요런 세대별 이런 표본도 이렇게 하나 추가를 했고 우리가 이거를 이 이제 소비자들이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당신의 마이크로 바이옴 종합 결과는 중2입니다. 보통입니다. 양호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딱 써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봐도 내가 지금 좀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단번에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어, 그리고 이것도 아까 그죠? 이렇게
전체 표본이 50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40대 표본이면 40대는 40까지는 와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5%밖에 안 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좀 심각하게 안 좋구나. 또 소비자들이 딱 단방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뷰트리산 진짜 중요한 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뷰트리산 수치를 분석하는 거 나왔습니다. 그래서 뷰트리산에 대한 내용도 안에 다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장누수 증후군이 해결되지 않으면 장누수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만성 염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전체 표본은 이만큼이고 건강한 사람은 이만큼 있는데 당신은 요거밖에 안 돼. 그래서 장루수 증후군에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더 관리해 봅시다. 어떻게 관리하냐면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 회차 분석할 때 어디로 이동했는지 나타나는 거고 당신은 지금 여기 보시면 1번을 먹어야 돼. 1번을 드시고 1번을 먹고 요게 뭐냐면 나에 맞춤 생활 습관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 늘려서 봤어요. 당신은 이런 생활 습관 요거는 설문조사에 의해서 내가 작성한 거잖아요. 당신이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운동을 30분 이상 해야 되고 하루에 2번 정도 과일을 섭취해야 돼. 그리고 당신 너무 소금 너무 많이 먹으니까 염분을 줄여. 이렇게 세 개를 명확하게 습관을 교정하는 습관을 딱 적어놨어요. 그리고 식단도 권장하거든요. 권장해서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그 식단 여러 가지 식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한테 먹는 음식, 과일은 어떤 거 먹고 이런 것만 있었는데 요게 추가됐어요. 섭취를 추천하는 거와 섭취를 제한하는 항목이 생겼더라고요. 섭취를 추천하는 게 당신은 칼슘, 어, 마그네슘, 칼륨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채소를 섭취를 해. 그거 무슨 말입니까? 칼맥을 먹으라는 뜻이지. 당신은 오메가3 같은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필요해. 그럼 오메가3를 먹으라는 거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놨대. 그리고 당신은 이런 거 좀 제한하세요.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봐도, 나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성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음. 자, 그래서 단체 지방산의 핵심이 뷰티산. 우리도 지금 이제 새로 알게 된 이 내용을 소비자는 잘 모르고 소비자는 이렇게 어렵게까지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뷰티산의 어떤 주요 역할들. 그래서 뷰티산이 부족하면 이렇게 장동이 손상이 되고 손상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정상적인 문제는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한 얘기들도 이 리포트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당신은 지금 이런 상태니까 당신은 이렇게 여기 뭐냐면 다양성이 높으면 이렇게 되는데 당신은 다양성이 낮아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니 더 높게 하면 이렇게 개선이 될 거다.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이나 리더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도 이렇게 FAQ로 이렇게 결과를 분석해 놨더라고요. 너무너무 잘 만들어졌고,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너무 기대가 되고, 우리가 지금 채변을 8월 1일부터 들어가는 채변은 전부 다 이 새로운 리포트로 지금 우리가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마 프로모션이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프로모션으로 구매하셔가지고, 지금 사셔가지고, 지금 더 설문조사 하시고, 그다음에 수거를 언제? 8월 달에 수거를 하는 거. 8월 달에 수거하시면 너무 밀릴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이렇게 좋게 나왔는데. 그래서 8월 달에 수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작업을 하셔야 돼요. 너무 잘 만들어져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게 이런 시스템을 가진 게 세계 최초고 세계 제일 선두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열심히 해서 우리가 또 데이터 잘 만들면 웰리스랩 자꾸 더 업그레이드 될 거잖아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다 아는 내용이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내용들은 저도 이제 유튜브에 있는 지오제 마이크로바이옴 해서 유튜브를 열었더니 여러 가지 강의가 있더라고요. 그 강의를 가지고 제가 필사를 하고 그 필사를 한 내용을 그대로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이해하셨다면 그 유튜브 음원을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저는 이제 2개월 전, 3개월 전 그 영상을 찾아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다시 여러분 들어보시면 무슨 말을 하는지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아침부터 그죠? 건강한 정보 이렇게 금요일 날 오전에 그죠? 우리 자주 이렇게 출연하셔서 그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죠. 우리 박지현님께 큰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또 이렇게 금요일인데 주말에도 비 소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저 안전 운전하시고 그죠? 건강 예, 유의해 주십시오. 예,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